60세 이후 건강한 분들 중 무려 30%가 실제로는 매일 독을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그 독을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 노화와 영양이 상관성을 연구해 온 이도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뭔지 아세요?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 증상으로 찾아오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 특정 견과류를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같은 견과류를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견과류는 모두 건강하다는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였던 겁니다. 특히 매일 캐슈넛 드시는 분들,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마카다미아넛 자주 드시는 분들, 산패가 빨라서 모르는 사이에 염증 수치가 17%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스타치오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독성 물질 때문에 음식 맛이 금속 맛으로 느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정말 우리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들도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은 뇌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현저히 줄여주고 호두 한 줌은 뇌염증을 낮춰서 기억력을 보호해주죠. 아몬드는 혈당 스파이크를 30%나 줄여서 뇌혈관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하는 뇌 건강 견과류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아침에 머리가 묵직한 느낌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69세 장영호 님이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셨고 본인은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고 아침에도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장영호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캐슈넛 한 줌, 오후에는 마카다미아 56알씩을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며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견과류가 바로 뇌 건강에 가장 위험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캐슈넛을 매일 드시면 뇌로 가는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밀도가 너무 높아서 소화 부담을 주고 더 중요한 건 염증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영호님께 이 두 견과류를 중단하고 대신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과 호두 반 줌으로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71세 김명자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마다 잣을 넣은 죽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음식이 금속 맛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파인마우스 증상이라고 불리는 건데 산패된 잣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잣은 다른 견과류보다 산패 속도가 훨씬 빠른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습한 기후에서는 더욱 빠르게 변질되는데 이때 생기는 물질들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명자 님도 잣 섭취를 중단하신 지 2주 만에 정상적인 미각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영호님은 문제가 되는 견과류를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쯤 뒤 머리가 훨씬 맑고 아침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견과류가 뇌 건강에 독이 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고요. 둘째,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 4가지의 올바른 섭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60세 이후 견과류로 뇌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견과류의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의 핵심은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이 풍부해서 뇌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장기보다 산소를 20배나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는데 이때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영양연구에서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은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67세 김영도님은 혈액 검사에서 셀레늄 부족으로 기억력 저하를 겪고 계셨는데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로 3개월 만에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한 알만 섭취하고 냉장 보관하며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량 섭취 시 셀레늄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절대 한 알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셀레늄 과잉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브라질너트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뇌 염증을 낮추고 신경막을 보호합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좋은 지방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호두의 역할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인지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처리 속도와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고 해요. 72세 이명수님은 평소 단어가 자주 끊기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었는데 호두 한 줌을 매일 드시면서 한 달 뒤부터 말이 훨씬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루 반 줌, 그러니까 78개 정도를 생호두 또는 약하게 로스팅한 형태로 권장합니다.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와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호두를 간식으로 드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안정 효과거든요. 뇌혈관 부담을 줄이는 대표 견과류라고 할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뇌혈관에 무리가 가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24에서 30%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때문인데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70세 박성진님은 식후마다 멍한 느낌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식후 안정감을 되찾으셨어요. 하루 15에서 20알 정도 소금이 없는 생아모드가 가장 좋습니다. 코팅 아몬드나 가공 아몬드는 오히려 혈당 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식후 피로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는 자연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아서 숙면과 뇌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되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피스타치오가 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고령층은 수면 지속 시간이 유의하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잠의 비율도 증가했다고 해요. 68세 정은호님은 밤마다 두세 번씩 자주 깨시던 분인데 피스타치오를 드신 이후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20에서 30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고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취침 직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잠든 뒤 자주 깨시는 편인가요?
이제 조심해야 할 견과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플라톡신 오염 위험과 높은 오메가6 비중 때문에 염증 상승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인데 간독성뿐만 아니라 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에서 오염된 땅콩을 섭취한 노인은 염증 수치가 평균 22%나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70세 김나무님은 매일 땅콩을 건강 간식으로 드셨는데 점점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 저하를 겪으셨거든요. 땅콩을 중단한 뒤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먹어야 한다면 소량의 생땅콩만 선택하세요. 특히 가공 땅콩은 혈당 변동을 크게 높입니다. 땅콩을 건강 간식으로 드셔오지 않았나요?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이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쉬워요.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서 캐슈넛은 식후 혈당을 아몬드보다 평균 28% 더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6세 윤성배님은 캐슈넛을 자주 드시다가 오후마다 극심한 피로를 겪으셨는데 이게 바로 혈당 변동 때문이었거든요. 먹어야 한다면 매우 적은 양만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적어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캐슈넛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지방 밀도가 너무 높아서 소화 부담과 염증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드는데 고지방 식품은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고지방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노인은 위장 불편과 체중 증가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어요. 74세 최진웅님은 마카다미아를 매일 드신 뒤 머리 무거움과 더부룩함을 계속 겪으셨거든요.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포만감이 잘 오지 않아 과식 위험이 크거든요. 마카다미아를 고급 간식으로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잣입니다. 산패 속도가 빠르고 파인마우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김명자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패된 잣은 미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UCLA 연구에서 산패된 잣을 먹으면 염증 지표가 평균 17%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71세 김예린님은 잣 섭취 후 모든 음식이 금속 맛처럼 느껴져서 한 달간 고생하셨거든요. 가끔 요리에 소량만 사용하시고 약물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매일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잣을 매일 넣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뇌를 지키는 견과류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의 큰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견과류 섭취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 조절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량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 밀도가 높거든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30g 정도가 적정량인데 이것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작은 용기에 하루 분량을 미리 나누어 보관하시면 실수로 많이 드시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번에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는 생무가공 형태 선택하기입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 코팅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흔들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나트륨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가공 견과류가 고령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생견과류 또는 약하게 구운 형태만 선택하세요. 평소 어떤 형태를 고르시나요? 세 번째는 수면 시간과 견과류 섭취 타이밍입니다. 수면과 뇌 회복은 직접 연결되거든요. 밤 늦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져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 때문에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낮 시간에 분산해서 섭취하세요. 잠들기 전에 간식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혈당 관리와 견과류 조합입니다. 혈당 변동이 클수록 뇌 피로도가 올라가거든요. 캐슈넛이나 가공 견과류는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크니까 피하시고 아몬드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식후에 졸림을 자주 느끼시나요? 다섯 번째는 염증 감소를 위한 조합입니다. 오메가3와 폴리페놀은 뇌 염증을 낮추는 핵심 성분이에요. 반대로 오메가6가 과다하면 염증이 증가하니까 피해야 합니다. 호두와 브라질너트를 함께 구성하면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균형이 좋아집니다. 평소 염증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여섯 번째는 주간 섭취 루틴 만들기입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효과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갑작스럽게 대량 섭취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소량 섭취가 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월요일은 브라질너트, 화요일은 호두 이런 식으로 요일별 견과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루틴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보관법의 중요성입니다. 견과류는 산패가 빠른 식품이거든요. 실온에 오래 노출되면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빠르게 변질됩니다.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구매하세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는 개인 체질 고려하기입니다. 속이 더부룩한 체질이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지방 견과류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견과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본인 체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섭취 후에 속이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지키는 견과류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이 모든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 선택하면 염증이 올라가고 혈당이 흔들리며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처럼 올바른 견과류를 적정량 섭취하면 뇌세포 회복, 수면 개선, 혈당 안정 같은 긍정적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아침마다 머리 무거움, 오후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뇌가 천천히 다시 힘을 되찾으면서 아침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안정되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드시는 견과류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캐슈넛, 마카다미아, 땅콩, 잣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로 바꿔보세요. 둘째, 하루 적정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량은 독이 됩니다. 셋째, 생무가공 형태만 선택하시고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해주세요.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영호님, 김명자님처럼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뇌 노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하는 습관 하나가 치매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견과류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